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유학 마을이 있는데요.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물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영희 씨는 지난 8월 새 아들과 함께 양산에서 고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흥으로 여행을 왔다 2년이 돼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고흥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탁 트인 기분에 공기도 좋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도시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 학교에 전학하고 농촌 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 6동 중에 5동에서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전과 가구가 다 갖춰진 이 공공주택의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고흥군과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60만 원이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오히려 남습니다. 네, 학교도 가깝고 해서 스쿨버스도 있고 해서 너무 편하고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받기 시작해 17명이 고흥으로 전입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면서 신규 교감이 배치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고흥에 추후에도 정착하고 싶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실제로 농산어촌 유학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고흥군은 내년 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2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가족의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누리호 1, 2, 3단 조립을 마치고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며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26일 저녁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맞춰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가 특별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우주발사 전망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입장객이 퇴장하면 대기 순서에 따라 추가 입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오는 26일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공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설비 관련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관련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4자 회동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있었습니다. 핵심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앞서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건데요. 그 시점을 호남 고속철 2단계 완공에 맞추기로 해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전 협의회는 무안군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만 참여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엔 당사자인 무안군도 참여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남이나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예정일인 2027년 12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공항,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는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47.5%로
목표 공정률인 51.8%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정도 변수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확정한 내년 3월까지 국제선 운항 일정에 무안공항이 빠지면서 폐쇄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로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까지 모두 참여하는 육자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이 2027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공사가 예정대로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강진군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 어업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바구니로 물고기를 잡는 가래치기인데요. 국가 중요유산에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전통을 이어갈 주민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저수지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구니를 물속에 넣고 물고기를 잡는 주민들. 강진군 병영면과 작천면 일대에서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래치기 현장입니다. 가래치기는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전통 행사입니다. 낚시와 달리 대나무 바구니로 고기를 잡다 보니 손맛도 남다릅니다. 하면 이제 고기 잡는 재미, 그 스릴, 잡는 스릴, 큰 거 잡으면 더 기분 좋고. 또 이게 고기 잡는 이 철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에너지는 상당히 소비되지만은 무척 재밌는 아주 오락 중에 하나입니다. 가래치기를 하는 중고 저수지 등 5곳과 생태수로는 지난 2021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평야지대에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조성해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해 왔던 겁니다. 이 같은 물 관리 방식은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저수지의 물을 서로 교통을 해주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가래치기 행사도 더 좀 발전시켜 가면서 유산을 좀 개성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수백 년 전통을 이어왔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는 명맥 유지마저 쉽지 않은 상황. 한때 9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는 지금은 3천여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 방안, 푸스와 반감 여행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전통어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 소록도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순천과 고흥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1차 전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순천대 박물관에서, 2차 전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록도 주민들이 설립했던 녹산국민학교와 녹산중학교, 성경학교에서 발간한 문예지와 졸업시험지, 성적표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74억 9,400만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8%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예비 장애인 교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직종에 한해 현재 의무 고용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9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충남 아산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이어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2로 승기를 내줬습니다. 17승 11무 11패, 승점 62점으로 정규리그 6위로 밀려난 전남은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검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굴과 식품업체 및 일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